여러분, 드디어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아마 이 소식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됐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오늘 저희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네오집스 부동산 이야기 할 겁니다. 이 금리 인하가 주식처럼 바로바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하여 드디어 금리 인하, 미국 부동산 하반기 전망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생각만 하다 정말 생각만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들 기다리셨어요. 나 금리 조금만 인하되면은 그때 이제 집 살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 하반기 전망 그 전 전망에서도 항상 추세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죠. 왜냐면 추세가 그 시장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느끼고는 있었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드디어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만 하다가 정말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금리 인하예요. 무려 한 4년 반 만에 지금 이제 인하가 됐는데 어제 이제 릴리스된 자료들 보면은 금리 인하 5.25에서 5.5 여기서 0.5% B컷이 됐죠. 그래서 4.75에서 5%로 됐는데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0.5%포인트를 더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내릴까? 보시면은 지금 금리 내린 이야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목표냐 아직도 똑같아요. 연준의 목표는 금리 올렸을 때 금리 내렸을 때 변경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인플레이션 2% 가겠다. 이거는 지금 변함이 없죠.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건데 왜 0.5%포인트였냐라는 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0.25%포인트 내리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금 고용지표예요. 실업률 연방 전망치가 4.4%까지 상향으로 예견이 되면서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진 거죠. 근데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야 해서 이번에 가감하게 적극적인 경기 대응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0.5%포인트 금리 B컷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워요. 이번에 9월에 0.5%포인트를 내릴 게 아니라 6월, 7월에 그냥 우리 내릴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내리고 지금 또 한번 내렸으면은 고용지표까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이 현재를 보고 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 이거 잡으려고 그동안 저희가 이 고금리 물가에서 살아왔죠. 그래프를 제가 좀 축소해서 그런데 늘려놓으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안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CPI들 지금 상당히 내려간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2022년 3월 17일 이후 무려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동결을 하다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봤던 거예요. 추세를 보자. 이 점도표 보면은 자, 오늘 의사결정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금리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 라고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했을 때 우하향은 맞았어요. 근데 6월 달 보면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이 느낌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2024년보다 이제 2025년, 2026년 텀하게 봤을 때 더 금리 더 내려갈 거야 라는 쪽으로 더 쏠렸습니다. 자, 9월달 거 한번 볼게요. 6월달하고 9월달을 딱 보시면은 1년 중에서도 조금 퍼져 있습니다. 이때쯤 금리 이 정도 내려야 돼. 근데 이번에 9월 보면은 굉장히 의견 일치를 많이 해주셨어요. 폭이 굉장히 좁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쪽 부분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 걸 보면은 더 이상 인하 안 해도 된다. No more cut 그리고 one more cut. two more cut. 지금 보면은 one more or two more cut.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 추세라 그러면은 0.5 정도, 0.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쭉 지금 보시면은 점차 조금씩 내려가다가 2026년,
2027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좀 더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추세로 보이고요. 이거 한번 369 한번 보시겠습니다. 369 보시면은 조금 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한데 2026년 말 2.25에서 2.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시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를 기다렸던 거는 뭐? 금리가 내려야 낮은 금리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실제로 만약에 2.25, 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거의 뭐 지금의 또 절반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마다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현재까지는 2026년 지금의 기준금리 거의 절반 수준 떨어뜨리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기준금리, 모기지 금리 한번 볼게요. 9월 19일자 기준으로 30년 고정금리 6.09%. 물론 이거 시장 어제, 오늘, 내일 갈수록 더 하락할 겁니다. 자, 보면은 기준금리는 최근 볼게요. 네, 모기지금리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이때 기준금리 변동된 거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이유는 아직 기준금리 안 내리나 봐. 그럼 모기지금리 조금 더 가도 되겠네? 자, 그러다가 너무 높아.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 그러니까 모기지금리 점차 내려가고 이제 시그널을 계속 기준금리 내릴 거야 하니까 모기지금리 쭉쭉쭉 같이 내려가서 네, 자, 지금 많이 떨어졌죠. 조만간 이제 뭐 한 5% 중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또 집을 사기 시작하겠죠. 자, FOMC에서 고민하는 거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실업률 연말 한 4.4% 네, 라고 했는데 4.4%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것도 추세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연말 되면은 또 내년 초 되면은 더 안 좋아지겠네. 고용지표까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정말 경기 침체 세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금리 올려야 되나요? 쉽지가 않으니까. 자, 지금 뭐 코비드-19 때 실업률 갑자기 올라간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때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뭐 마트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그냥 다 실업급여 신청하셨죠. 클레임 주셔가지고 정부한테 서포트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았던 시기가 살짝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서포트 안 해주니까 당연히 그냥 실업률은 내려간 거였어요. 이건 허수였어요. 허수. 정말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리얼로 지금 나오는 이제 고용지표 실업률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빅컷 했습니다. 자, 연체율 한번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저희 연체율 항상 원래 올라간다고 배웠는데 미국은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 많기 때문에 연체율이 리파이낸싱 대환대출했기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 추세 보면은 2023년 3분기 1.32에서 2024년 1분기 1.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44 동일합니다. 네. 연체율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슈가 제기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더욱더 이제 극명해지실 텐데 네, 연체율하고 모기지 금리는 올라갔지만 연체율은 내려갔다가 지금 소폭 증가한 상태. 하지만 여기에서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변동금리로 이제 받으셨던 분들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연체율을 봤을 때는 아직 큰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아 빨리 나와라. 아직도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 저희 전망했던 걸 보면은 그때 주택, 매물 약 한 120만 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35만 호 정도 됐는데 아직도 부족은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바로바로 숫자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지금 1개월씩 이제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얘기할 때 지금 9월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셀러들도 이제 바이어들 더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내놓을 거예요. 매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도 더욱더 많이 집을 살려고 할 테니 그러면은 매물량 늘어나고 바이어들 늘어나니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 한 번 더 0.5%포인트를 내린다라고 하니, 그리고 내년 내후년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니 대환대출, 리파이낸싱을 염두하고 지금 집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매물은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제가 아까 6월 7월 얘기 드렸는데 이제 땡스기빙 이후부터 내년 1월 2월까지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금리 내려간 거 대비 원래 이제 연말에는 이제 매물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그동안 집을 못 사셨던 분들, 집을 못 파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여러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중에 뭐 가장 많았던 게 왜 0.25가 아니고 0.5%냐? 그리고 고용지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자, CPI 중에서도 주택 가격, 렌트비 가격 포함이 됐는데 주택 가격은 못 잡았잖아요.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CPI 잡는다고 했는데 주택 가격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은 주택 가격 더 올라갈 텐데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이 뚜렷하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주택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제 규제를 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시장 상황에 맡겨놓는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도 잡지 못했던 주택 가격, 렌트비 가격,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렌트비 가격은 조금 꺾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택을 살 거거든요. 렌트할 사람은 렌트하고 주택 살 사람은 사야 되는데 이제 주택 살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렌트비는 조금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주택 가격은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드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생각하다가는 생각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다렸던 금리 인하, 드디어 이제 시그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하가 단행이 됐고 연말 또 내후년 여러분들 기사들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위대한 파급력이 있다. 스티븐 코피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행동으로 빨리 옮기세요. 그 행동이 어떻게 될지, 그 행동으로서 또 어떤 파급력이 될지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으로 옮기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네오집스 contact@neogypsy.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따른 하반기 전망,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